1898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정말 독특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는 윌리엄 제임스 시디즈였어요. 그의 아버지 보리스는 유명한 심리학자였고 어머니 사라는 의사였어요. 그들은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엄마는 아들이 첫 돌이 되기 전에 글을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는 윌리엄이 모든 단어를 이해하면서 뉴욕타임즈를 주의 깊게 읽는 것을 보게 돼요. 윌리엄이 두 돌이 되기 전이란 사실만 빼면 특이한 점은 없었죠. 부모는 아들이 천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가족이 저축한 돈으로 아들을 부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해 책, 지도, 교과서 그리고 사전을 사는 데 썼어요. 윌리엄이 4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호머의 문학 원작을 읽었어요. 6살이 되었을 즈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을 배웠죠. 6살 때 그는 4번째 책을 쓰는 걸 완성해요. 그 책 중 하나가 해부학 연구에 관한 거였죠. 8살 때 윌리엄은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터키어, 아르메니아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썼어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를 생각해내죠.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능력에 약간 충격을 받아요. 윌리엄이 보통 학교를 다니기엔 너무 똑똑하단 걸 깨달았죠. 그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보다 똑똑했거든요. 9살 때 윌리엄은 모든 시험을 쉽게 합격해 하버드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하버드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학교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2년 동안 지루하게 예전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죠. 그는 책 쓰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소설, 프랑스어로 된 시 몇 편, 그리고 환상적인 이상향을 위한 헌법을 완성해요. 그리고 여기서 윌리엄이 다른 천재들과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어린 천재들은 보통 한 가지 과학만 배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지식에 관심이 있었고 성공적이기도 했죠. 수학, 천문학, 언어, 정치, 생물학, 철학,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윌리엄은 11살이 돼요. 그들은 윌리엄이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린 학생을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지식 수준에 놀랐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감탄하며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윌리엄은 하버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모든 시험을 쉽게 통과하고 심지어 수학 클럽에서 강의도 했어요. 강의 주제는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였죠. 4차원 물체였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약 100명의 대학 교수들도 그의 수업에 참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강의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윌리엄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윌리엄의 진정한 천재적 지식에 놀라워했죠. 교수들은 윌리엄이 위대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새로운 세계를 찾고 발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할 거라고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될 거라고 말이죠. 불행하게도 지식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윌리엄은 대학에서 친구를 만들 수 없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윌리엄은 16살에 하버드를 졸업합니다. 그는 큰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본격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버드를 졸업한 후 그는 텍사스에 있는 다른 학교에 취직하게 돼요. 윌리엄은 수학을 가르치지만 그의 교직 생활은 빨리 끝나버려요. 학교 경영진은 윌리엄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보다 훨씬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젊은이가 자신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윌리엄은 유명 인사가 돼요. 신문들은 그에 대해 쓰고 기자들은 윌리엄을 인터뷰하죠. 하지만 윌리엄은 관심의 중심이 되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숨어서 조용한 삶을 영위하기로 했어요. 인생의 다음 해부터 윌리엄은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는 선방공, 자물쇠 수리공, 봉급이 적은 작은 회사의 회계사 같은 평범한 직업을 얻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그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죠. 그는 계속 책을 써요.
그는 미국 역사에 관한 1200페이지 분량의 책 작업을 마쳐요. 그는 기차표와 전차표를 모아 그것에 대한 책도 쓰죠. 또 과학과 천문학에 관한 글도 쓰고요. 그는 모든 책을 다른 이름으로 출판해요. 안타깝게도 책은 인기가 없었고 돈이 되지 않았어요. 수년 후 그의 책 중 하나가 경매에 수천 달러에 팔렸어요. 그는 40개의 언어에 능통했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전기 작가들은 그가 200개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요. 윌리엄은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는 뉴욕에서 목수로 일하며 수수한 아파트에 살고 친구들을 만나죠. 그의 삶을 연구하던 전기 작가들은 윌리엄과 친한 사람들이 그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모두가 유난히 친절한 말로 그를 묘사했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서는 만족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여생 동안 불행해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1937년 그는 친구가 된 한 여성을 만나면서 그의 조용한 삶이 변해요. 그녀는 그를 방문했고 그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했죠.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윌리엄은 새 친구가 생겨서 행복해했고요. 하지만 그 후 윌리엄에 대한 엄청난 기사가 유명 잡지에 실렸어요. 기사는 그의 삶을 상세하게 나쁜 쪽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 기사에서 윌리엄은 마치 운둔자처럼 나와 있어요. 알고 보니 그의 새 친구가 기자였고 윌리엄의 삶에 대해 가능한 많이 배우기 위해 일부러 윌리엄과 가까워진 거였죠. 이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윌리엄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었어요. 윌리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잡지를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죠. 얼마 후 윌리엄은 소송에서 져요. 그의 비밀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를 공인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인의 삶에 대해 뭔가를 알아낸다 해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집을 떠나 다시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아무도 그가 다음 몇 년 동안 어떻게 삶을 보냈는지 몰라요. 1944년 그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그때 부유하지도 않았고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계좌에는 돈이 없었어요. 주변에는 친구도 없었죠. 아무도 그가 말년에 뭘 했는지 몰라요. 누구도 그를 거의 평생 동안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그가 어떤 성공을 해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일생 동안 윌리엄은 몇 번의 IQ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매번 시험 결과는 그가 천재라는 걸 증명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IQ는 160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80점, 아이작 뉴턴은 190점이었어요. 윌리엄 시디즈는 250점에서 300점 사이였어요.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천재적인 IQ를 갖는 것만으론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죠. 높은 지능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사회적 지능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직감을 통해 대화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올바른 질문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정확한 답변을 주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걸 올바르게 설명하는 방법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예술작품은 그 예술가의 일생 동안 싸구려로 인식될 수 있죠. 비싼 공연 가격을 협상할 줄 모르는 바이올리니스트는 결국 평생 길거리에서 연주하게 될 거예요. 유명인이 되고 자신의 기술을 파는 능력 또한 중요한 재능이에요. 많은 천재들이 운둔자들이었고 사교성이 없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가끔 천재는 유전공학에 대해 모든 걸 알지만 파티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르죠. 나쁜 사람들은 종종 천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그들을 기만해요. 반면에 높은 지능이나 지식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과 노력 덕분에 높은 수준의 지위를 얻어 유명해지고 성공을 이루죠.